3년 가까이 바닷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어젯밤 완전히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지 잠시 뒤 YTN 헬기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지금 세월호의 모습이 어떤지 전해드릴 텐데 자, 그 모습을 보기 전에요. 지금쯤은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 반잠수식 선박에서 물을 빼는 배수 작업도 자연 배수로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내는 건가요? 자연 배수는 구멍을 뚫지 않고 네. 배가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네.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틀이나 배수구나 또는 여러 가지 넘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서서히 빠져나가는 과정을 자연 배수라고 합니다. 이 반잠수식 선박의 자리를 잡고 세월호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거의 하루 가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가 탑재돼서 닿는 순간 제킹 바지선에서 반잠수식 선박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네. 무게를 옮겨놓고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서 서서히 뛰어 올라오면서 이제 네. 반잠수식 선박이 이제 올라오면은 자동적으로 세월호와 같이 이제 오면은 세월호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세월호 인양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헬기에서 촬영한, 그러니까 위에서 본 모습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은 그 근방 해상에서 촬영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선박 전체의 아래쪽 모습이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세월호 그 선저 부분, 네. 선저 부분이 지금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 네. 지금 반잠수식 선박을 보면은 반잠수식 선박 바닥도 지금 해수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따라서 지금 반잠수식 선박 해수면 3m까지 올라오면 반잠수식 선박도 완전히 다 띄우는 거거든요. 예. 현 상태로 지금 볼 때 네. 세월호 선박의 그 해저 부분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그 페인트가 파랗게 나와 있는 부분, 네. 이 부분이 흘수, 즉 세월호가 항해할 때 물에 잠기는 부분이 네. 파란 부분이고 네. 하얀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은 세월호가 항해할 때 물 위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세월호가 항해할 때 물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 즉 예. 파란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지금 오른쪽 부분이 선미고 네. 왼쪽 부분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부분이 선미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그 꼬리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부분은 선수입니다. 아, 선수 부분이군요. 네, 선수고요. 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좀 화면이 잡히면 보이겠는데요. 네. 그 방향타하고 프로펠러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이 선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늘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보였을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되겠고요.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외상이 있진 않는지 이런 네.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죠.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날 침몰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2017년 3월 26일 예. 만 3년에서 20일 모자라는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3년에서 20일 모자라는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네. 네, 물 밖으로 나온 지금 모습인데 예. 네.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 파란 부분 페인트가 네. 벗어지거나 또는 큰 구멍이나 어떠한 찌글린 현상 예. 이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잠수함에 의한 어떠한 충돌 또는 암초에 의한 충돌 네. 또는 외력에 의한 충돌은 현재까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에서만 살펴본다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을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녹이 좀 슬었고 예. 네. 부식 정도가 좀 있을 뿐이고 크게 어떠한 그 세월호의 그 선체의 모습이 변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충돌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바닥으로 되어 있는 부분, 네. 그 밑에 부분, 아직 네. 살펴보지 못한 부분, 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봐야지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이는 외관상으로는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네. 다만 또 가깝게 헬기가 접근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한 외상은 없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서 봤을 때 반잠수식 선박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떠올랐다. 그래서 지금 그 세월호를 바다 위로 올리는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세월호는 물에서 완전히 나왔지만 네. 반잠수식 선박은 그러니까 세월호가 나온 상태에서 3m가 더 물 위로 올라와야 네. 반잠수식 선박은 완전히 부양이 된 겁니다. 네. 예. 세월호는 부양이 되었지만 반잠수식 선박은 3m가 더 올라와야 됩니다. 네. 네. 일단 지금까지 세월호가 이 정도 올라오기까지, 그러니까 어제 저녁 9시 15분쯤에 세월호가 완전히 부양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변수가 있었습니까? 이 세월호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킹 바지선에서 힘을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길 때 네. 이 세월호의 무게가 예. 균등하지 않고 선미 쪽으로 화물이 쏠려 있기 때문에 반잠수식 선박이 뜰 때 같이 뜨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월호 선수는 가볍고 선미는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즉 무게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반잠수식 선박 안에 있는 물을 퍼낼 때 예. 선수 쪽은 적게 푸고 선미 쪽은 많이 푸고 또는 왼쪽은 많이 푸고 오른쪽 적게 푸고 해서 세월호를 균등하게 예. 평행하게 즉 반잠수식 선박 갑판이 평행하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YTN 헬기에서 하늘에서 바라본 현재 세월호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더 가까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 특별하게 손상이 없는데 좀 더 가까이 비춰주면은 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하얀 부분, 네. 예. 하얀 부분은 세월호가 항해할 때 물에 나오는 부분이고 네. 파란 부분은 물에 잠기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반잠수식 선박 주변에 하얗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네. 저것은 그 기름이 새기 때문에 아. 기름을 새는 걸 빨아들이는 흡착포. 아, 예, 흡착포요. 흡착포를 지금 그 네네. 반잠수식 선박 바닥에 지금 깔아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하얀 흡착포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얀 흡착포하고 그러니까 해수면하고 3m를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반잠수식 선박을 16m를 떼운다고 그랬는데 네. 13m를 가라앉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m가 더 올라와야 완전히 반잠수식 선박은 이제 부양 작업이 완료되고 지금 세월호는 다 보이지만 네. 반잠수식 선박은 3m가 더 올라오면 부양 작업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무래도 또 해가 완전히 다 뜬 상황이 아니어서 약간 살짝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보는데 약간 무리가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죠. 지금 이 부분이 예, 지금 밑에 부분이죠. 예, 배가 다닐 때 흘수선이라고 하는데 예. 흘수선 아래 즉 물에 잠기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하얀색 부분이 굉장히 검은색 뭔가가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가 처음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계속 저런 모습이었는데 저런 모습이 그 3년 동안 바닷속에 있으면서 부식이 됐다거나 좀 뭔가 훼손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지금 검은색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부식으로 인한 페인트가 손상된 것. 네. 두 번째는 거기에 조개 껍질이 아, 붙습니다. 네. 즉 따개비라고 그러는데
조개들이 붙어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고 네. 저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쇠에 녹이 나면은 철이 녹이 나면은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못에 녹이 나면 빨간색 변하듯이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해상으로 건져 올린 뒤에 부식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닷물 속에서는 공기와 접촉이 적은데 네. 밖으로 나오면 공기와 접촉이 많기 때문에 네. 빨리 산화가 되고 아. 색깔이 빨리 변해갑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지금 가까이서 찍고 있는데 세월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네. 것 같은데요. 세월이라는 글씨는 지금 그 녹이 나서 예. 부식이 돼서 보이지 않고요. 네. 그다음 지금 정확히 보이는 부분이 왼쪽 부분 파란색 부분 보면은 완전한 상태거든요. 네. 네. 형체가 뒤틀리거나 뭐 부서지거나 예, 한 부서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예. 어디에 파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파란색 부분에 검게 묻어 있는 것들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름인가요? 기름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계속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체 밑바닥에도 기름이 묻어 있고요. 당초 기름을 많이 제거했던 걸로 알려졌었는데 여전히 선체에 기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연 파란 부분에 기름띠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은 상하이 살베이지가 세월호를 인양하기 전에 먼저 잔존유를 빼냈습니다. 네. 잔존유를 빼내면서 묻은 부분이고 잔존유를 뺀다 하더라도 배가 기울여 있고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기름들이 있는데 네. 이 기름은 해상에서 물속에서는 다 완전히 100%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남아있는 기름들이고 지금 새어 나오는 대부분의 기름은 네. 화물 데크에 있는 자동차, 아, 네. 자동차 연료유가 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년간 자동차가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자동차에 있는 연료 탱크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식이 돼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주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인근의 어민들 같은 경우에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기름을 빼내는 이런 과정에서 뭔가 뭐 새롭게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찰을 하고 완전하게 기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름이 새면은 그것을 현장에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네. 세월호는 목포항으로 출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름도 문제지만 내부에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미수습자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지금 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유출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서 뜰 때 네. 1시간에 1m 정도 뜨지 않습니까? 예. 아주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데 거기에서 유실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네. 두 번째, 기름이 새는 것은 거기 현장에서 지금 만일에 조치가 되지 않고 이동을 한다면은 전 항만을 다 수로를 다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현장에서 기름 새는 작업을 완전히 그 막지 못하면 네. 배는 현장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가깝게 다가가서 윗부분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윗부분도 예. 전혀 손상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일단 뭐 선체 네. 곳곳에 뭐 녹슬거나 어느 정도 긁힌 정도 모습은 확인이 되지만 충돌이 있거나 큰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 부분에 검은 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부분은 상하이 살베이에서 임의적으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뚫은 구멍들인데 거기에서 나온 기름띠들이 지금 묻어 있고 지금 프로펠러 두 개도 그대로 보이고 방향타도 그대로 지금 보입니다. 네. 헬기가 뒷면을 잡아주시면 아, 프로펠러와 방향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 지금 그 좌연 쪽에 네. 폭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 프로펠러가 두 개가 아래 위로
우연 좌연 프로펠러 두 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예. 반잠수식 선박의 앞쪽 저 노란색 그 기둥 같은 것이 보이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왼쪽입니다. 왼쪽. 네네. 예, 왼쪽 부분에 프로펠러 두 개가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지금 저희 속보 자막에 가려져 있지만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부분이 반잠수식 선박의 앞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앞 부분은 오른쪽이고요. 아, 네. 예, 왼쪽이 뒷부분입니다. 네. 네. 왼쪽. 그러니까 뒷부분에 프로펠러하고 방향타가 있는데 저게 이제 나중에 원인 규명의 가장 중요한 그 자료입니다. 네, 네. 프로펠러가 손상됐는지 네. 또는 방향타가 어느 쪽에서 멎었는지 네. 방향타가 완전히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서 멎었는지 아니면 조금만 돌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주 원인을 방향타를 많이 써서 배가 회전력을 해서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방향타의 방향이 네. 굉장히 원인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자, 그 원인을 밝히는 부분 앞으로 중요한 그 작업이 될 텐데 네. 그거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차 조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면은 원인은 100% 가려질 수 있다. 네. 즉 평형수, 화물 과적, 네. 엔진 고장, 그 다음에 선체 외관상 어떠한 그 모형, 네. 그 다음에 방향타의 어떠한 위치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인은 100% 밝혀집니다. 네. 그럼 이 항로를 왜 급격하게 변경을 했는지도 이 선체를 조사하면 다 밝혀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나옵니다 원인이. 예. 네, 지금 저희가 헬기로 촬영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저 반잠수식 선박 뒤에 노란색 끈은 어떤 작업을 위한 거죠? 저것은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저걸 오일 펜스라고 합니다. 아, 네. 약간의 기름이 예, 보이네요. 보이네요. 지금 예, 바다 기름띠가 위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기름이 나가지보다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까? 예. 네. 뜨는 것을 펜스를 쳐서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고 그 안에 흡착포 또는 유화제를 써서 기름을 제거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기름을 막는 이제 그런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유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지 망 같은 것도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저 상태에서는 유실을 일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실을 될 이유가 없고 네. 이미 세월호가 최초에 있던 위치 거기는 가로 200, 세로 네. 160, 네. 예, 높이 3m에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인양 과정에서 유실되는 어떠한 유품이나 희생자는 거기에 다 걸려 있고 네. 지금은 다 완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물이 빠지면서 빠지는 것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다 수거가 가능합니다. 아하. 네, 지금 바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조금 뒤쪽입니다. 저기 다 기름띠입니다. 예. 아, 엄청나게 지금 그 해상이 오염되고 있는데 주변에 방제선들하고 어선들이 많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그 배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필요하면 또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선체 구멍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또 화물칸 위주로 뚫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화물칸에 자동차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기름이 지금 새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뺀다는 것은 구멍을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뭐 1m씩 뜨는 게 아니고 네. 조그맣게 뚫어서 빼기 때문에 네. 그 밑에 망을 설치해 놓으면 다 걸리도록 아마 그런 조치를 하고 구멍을 뚫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저희 헬기가 다시 세월호가 있는 곳으로 화면을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부분을 보면 바지선이 하나 네. 붙어 있죠? 네. 네. 저것은 그 지금 세월호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즉 기름과 오물들을 저 바지선에서 받아서 해상으로 오염되지 않게 그럼 하기 위한 네. 예, 그러니까 오물을 받아내는 그
배로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지금 하얀색 종이가 깔려 있는 거는 기름을 흡수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흡착포이고요. 네. 예. 지금 저 부분이 배의 꼬리 부분. 꼬리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차량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은 세월호가 전복될 때 네. 좌연으로 기울이다가 180도 뒤집어졌거든요. 네. 네. 180도 뒤집어지면서 화물이 완전히 선미 쪽으로 쓸려서 세월호가 거의 60도 가까이 기울여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선수 부분만 한 이틀 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때 화물이 뒤로 왔기 때문에 모든 화물은 뒤쪽에 실려 있고 이때 충격으로 램프, 좌연 램프가 절단이 된 거거든요. 네. 따라서 화물이 뒤에 있기 때문에 즉 자동차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많은 기름이 새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저렇게 기름띠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걸로 추측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화면을 잡아 보면 기름띠가 상당히 예, 많이 보이네요. 지금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제선이 지금 그 물을 뿌리고 있고요. 네. 네. 옆에 보면은 흡착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얀 흡착포와 방제선에서 유화제를 뿌려서 기름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은 인양 작업을 착수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양 작업 전에 세월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인양 작업을 실시했는데 네. 자동차에 있는 기름은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잠수사가 접근이 불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 실려 있는 자동차 그의 연료가 예. 지금 많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세월호의 기름은 검은색 기름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하얀색 기름은 그 디젤유 즉 경유입니다. 따라서 저것은 자동차 기름이지 세월호 안에 있는 기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기름의 색깔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나오는 기름인 기름이다.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이런 보시면 말씀이신 거죠. 예. 이 기름이 유출돼서 또 인근 양식장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갔는지는 또 실사 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름띠를 3중 그 방책으로 제거하지만 그래도 흘러나간 기름들이 이제 그 해안가로 가면은 양식장, 미역이나 다른 어떠한 그 조폐류를 예. 양식하는 양식장을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 제거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즉 또 나중에 그 오염된 것은 다 조사를 해서 아마 피해 보상까지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바다의 상황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려지기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리는 이 순간이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하다,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예, 반잠수식 선박을 지금 투묘 즉 닷을 놓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월호하고 제킹 바지선이 들어오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반잠수식 선박 길이가 160m입니다. 예. 네. 세월호가 145, 146m. 따라서 여유 공간이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뒤에 반잠수식 선박하고 세월호하고 앞뒤에 여유 공간이 15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네. 그 안에 두 개의 움직이는 물체를 집어 넣는다는 것은 또 세월호를 잡고 있는 제킹 바지선 이 두 척이 무게가 4만 톤이 넘습니다. 네. 네. 그다음 세월호도 1만 톤이 넘습니다. 이 5만 톤 가까이 되는 배를 이동을 해서 저 안에 아주 정교하게 집어넣는 작업 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가까이 다시 잡았는데요. 지금 프로펠러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이게 우연 프로펠러가 위에 거고요. 그러네요. 예. 좌연 프로펠러가 밑에 겁니다. 지금 프로펠러가 전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화면 가운데 윗부분에 지금 프로펠러가 보이고 있는 예, 거죠? 지금 보이는 게 좌연 프로펠러입니다. 배가 네. 좌연으로 지금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자, 아직 지금 그 선 밑쪽에
차량 출입구 부서졌다는 그 차량 출입구는 저희가 아직 눈으로 확인은 못한 상황인가요? 네, 아직 지금 보이는 화면으로 안 보이고 지금 저 밑에 세월호 밑에 쭉 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노란색이요. 예, 노란색. 예. 저게 블럭이고요. 네. 저 블럭 위에 세월호가 균등하게 안착이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힘을 받으면 찌그러들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가. 네. 저걸 크레들이라고도 하고 블럭이라고도 하는데 저것을 놓고 그 위에 세월호가 균등하게 네. 힘을 받아야 세월호가 좌연적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위에 정확히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모듈 그 트랜스포터가 들어가서 세월호를 떠서 육상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목포 신항 부두로. 네. 그래서 저걸 맞추는 작업이 정교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였던 상황이었는데 네. 또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이게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소조기가 끝나기 전에 딱 끝나는 그 자정에 올라왔다는 게 참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3년도 서해 위도 그 페리오 때 292명이 희생당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인양 작전을 직접 그 지휘했었는데 예. 물대와 그 다음에 인양력, 그 다음에 크레인 또는 빠지선 이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식사 시간이나 다른 것 조금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시하고 네.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좀 흐르더라도 또는 바람이 좀 불더라도 그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소조기가 지나가면 다음 소조기인 4월 4일까지 보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무리해서라도 잠 안 자고라도 그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아주 가까이에서 세월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바닷속에서 떠오른 세월호의 전체 모습입니다. 저게 지금 네. 선수 부분이 되겠고요. 예. 선수 부분도 부딪힌 부분이 없고요. 저쪽 왼쪽 파란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부분은 스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계류할 때 이게 세월호가 부디에 붙을 때 저 안에 조그만 프로펠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역할. 그래서 즉 세월호가 부두 쪽으로 붙거나 떨어질 때 쓰는 그 스러스트라는 것이고요. 원래 있었던 거라는 네, 원래 말씀이신 있었던 거죠? 거고요. 지금 쭉 보시는 부분, 보이는 네. 부분, 파란 부분이 네. 세월호의 바닥이고요. 네. 그다음 지금 저쪽 선교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왼쪽 네, 왼- 화면상 왼쪽이. 예 화면상 왼쪽 부분에 이제 프로펠러가 보이는데 네. 프로펠러 이상이고 지금 노란색 부분이 네. 블럭. 그 블럭이라는 것이 그 바닷속에 있을 때부터 밑에 깔아서 끌어올리는데 사용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탑재하기 위해서 반잠수식 선박의 세월호 설계도와 똑같이 네. 저걸 실을 수 있도록 다 맞추어서 음. 잠수를 해서 뜬 겁니다. 네. 이건 배 형체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저 블럭 크레들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것은 어떤 선박을 인양할 것이냐에 따라서 네. 그때 네. 다 그 바꿉니다. 그러면 저 블럭에 당초 바지선과 그 줄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해체한 상태고요. 예, 다 해체했고요. 네. 지금 저 블럭 위에 정확히 놓여져야 네. 나중에 그 트랜스폰더, 모듈 트랜스폰더가 들어가서 세월호를 뜹니다. 네. 떠서 이제 옮기는 거죠, 육상으로. 지금 보시면 세월호 선수와 선미가 네. 반잠수식 선박 선규와 부력 탱크 간에 간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밀어 넣어서 저 블럭 크레들 위에 정중앙시키는 작업이 아주 정교하고 바람과 조류가 파도가 없어야 저 작업이 가능하다. 네. 저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네. 지금 바람과 조류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자연 어떤 상황과 연관된 어떤 변수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큰 어떠한 이변이 없는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지금부터는 조류, 바람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원래 구조 작전에서 인양 작업의 성공은 배를 해저면에서 띄워서 선박에 탑재해서 완전히 부양이 되면은 인양 작전은 성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세월호를 이동시키는 작업이지 인양 예. 작전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 세월호가 목포 신항 부두에 계류해서 네. 육상으로 옮기는 것은 화물 하역 작업이지 인양 작업이 아닙니다. 아. 따라서 인양 작업은 100% 성공했다. 다 띄웠기 때문에 예. 인양 작전은 100% 성공했다. 앞으로의 작업은 세월호를 운반하고 네네. 그 다음에 화물 하역하는 작업이지 네. 인양 작전은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 작업은 방제 작업이지 네. 인양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인양된 모습을 보니까 새삼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올리기까지 단계별로 참 많은 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때 가장 가슴이 좀 덜컥하셨는지요? 저는 세월호가 지금 아침에 딱 보는 이 순간, 예. 만 3년에서 20일 모자라는 이 순간, 아. 3년이라는 세월을 물속에서 잠을 재웠다 하는데 네.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다음 저 안에 이제 있는 그 희생자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미수습자들이요. 네. 예. 자,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다. 예. 네. 원인 규명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수습자 9명을 찾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작업 네.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예. 우선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예. 서해 페리오 때 292명이 희생됐었는데 네. 그 당시에 잠수사를 한 100여 명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네. 잠수사를 투입해서 선체 내부를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네. 아무리 수색을 해도 못 찾았습니다. 네. 따라서 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세월호 그때 서해 페리오를 인양을 하자. 네. 인양을 해서 육상에서 수색을 하다 보니 네. 못 찾은 희생자들이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예, 사이에 껴있는 것은 왜 못 찾았냐면 잠수사는 뒤에 여러 가지 장비를 차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이 육상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예. 물속에서 잠수사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희생자는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네네. 따라서 육상에 올리면 작업이 쉽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작업을 빨리 하면은 희생자를 다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그 미수습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가장 미수습자가 머물었던 선미 부분에 네. 그 침대 뒤 네. 또는 어떠한 구조물 뒤에 통풍관 사이 이런 데 끼어 있으면 잠수사가 접근이 안 됩니다.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는 사람이 옆으로도 갈 수 있지만 네. 잠수사는 수영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수영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됐지만 이제 세월호가 물에 올라오면 사람이 잠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화면을 통해서 세월호 미수습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네.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객실을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아래쪽 부분이 선수 부분이고 네. 네. 상단 빨간색 두 개가 있는 게 선미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승객들이 많이 있었다. 네. 따라 또한 거기서 많이 희생자를 구조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있을 거로 보고 지금 3층이 일반인 객실이 있던 곳인 거죠? 네. 그래서 일반인 미수습자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추정을 네, 그렇습니다. 해볼 수 있는 일반인 거고요. 미수습자 3명, 네. 그다음에 교사 2분, 네. 그다음에 학생 4명. 4명. 네. 요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로 편의 시설이나 또는 이런 게 있지만 그 뒤에 사이에 끼면 잠수사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네. 네네. 왜냐하면 저 안에 시야도 거의 나오지 않고 따라서 희생자들은 네. 보이지 않는
네. 사이에 있을 거다 이리 봅니다. 네, 지금 3층 외에도 4층 선미 부분에도 지금 학생과 교사, 미수습자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세월호가 인양된 현장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름띠가 생각보다 넓게 검게 지금 퍼지고 많이 있거든요. 퍼졌습니다. 저 예. 검은색 기름, 예. 저런 기름들은 빨리 제거가 돼야 되고 네. 많은 방제선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양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제선들이 지금 계속 방제를 하고 있는데 네. 빨리 방제가 이루어져서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미수습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수습 작업이 또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수습 작업은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방제 작업을 하고 그다음 통로를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해수부에서는 선체 즉 상부 구조물 그 리빙 쿼터라고 하는데 거주 지역을 절단하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하고 그다음 실종자 가족들은 절단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제 경험으로 봐서는 네. 세월호가 지금 왼쪽으로 누인 상태로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을 상부 구조물을 절단해서 바로 세우면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90도가 돌지 않습니까? 네. 90도가 돌면 3년 가까이 세월호가 물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뻘이 많이 차 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서해 페리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뻘이 많이 차 있는데 90도를 돌면 화물이 다 뒤범벅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화물과 유품과 희생자가 음. 뒤범벅이 됩니다. 네. 뒤범벅이 되면 더 힘들고 자 저희가 어떠한 유적지의 유물을 발굴할 때 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지 않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흙을 치우면서 붓으로 살살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에 있는 희생자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뒤집어서 한번 뒤범벅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걷어냅니까? 네. 위에서 현재 있는 그 상태대로 가능하면 하나씩 드러내야 네. 되고 네. 두 번째 이 상부 구조물을 절단할 때는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만일에 이 사이에 유품이나 희생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불을 대지 않고 가능한 한 현 상태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예. 하나씩 즉 네. 우리가 유적지에서 유물 발굴할 때 네. 즉 경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유적지 유물 발굴할 때 포크레인으로 땅을 안 팝니다. 네네. 예, 붓으로 손으로 흙을 살살 치우면서 하나씩 걷어내야 완전하게 걷을 수 있다. 네. 그 뒤범벅 뛰면은 나중에 무엇가 무언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더 상황이 안 식별됩니다. 좋아지니까. 더 상황만 나빠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랐을 때 지금 마치 무슨 그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잘랐다 하는 또 이런 또 다른 주장을 의혹을 나올 수 있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즉 네. 세월호를 자른다 하는 것은 1시간, 2시간에 자르는 게 아니고 자르는 데만 해도 한 열흘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군요. 차라리 열흘 동안 수색하는 게 더 빠르다. 저는 개인적인 이 의견입니다. 선체 내부를 수색하기 전에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지 이걸 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것은 뭐 하루 정도면 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세월호 안에 이게 불법 증축 개조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네. 그 안이 많이 훼손이 됐을 겁니다. 음. 즉 희생자들 탐색하는 과정에서 잠수사가 들어갔을 때 네. 많이 무너졌습니다. 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것들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세월호 안에 나무로 된 미장제 이런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한 다음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헬기에서 다시 세월호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과정에서 세월호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방안은 지금 미수습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의 객실을 분리하는 방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저기 지금 저 헬기가 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알 수 있는 좀 네. 위에 뜨면 보이는데 예. 지금 하얀 부분 그러니까 화물 데크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이 실려 있는 A 데크, B 데크 말고 C 데크, D 데크, E 데크를 분리해서 지금 좌연으로 누워 있는 것을 분리해서 바로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잘라서 바로 놓으면 90도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90도 회전이 되면은 그 안에 뻘과 유품과 희생자가 뒤범벅이 된다.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화면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하얀 부분, 저 하얀 부분에 사람들이 있는데 저 하얀 부분을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기 창문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층 정도로 돼 보이는데요. 창문이 보이는 부분이요. 총 3층입니다. 총 3층이요. 예. 그 부분을 다 잘라낸다는 예, 얘기인 거죠. 잘라서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라서 바로 그러니까 자른 부분이 바닥에 가도록 놓으면은 90도가 돌지 않습니까? 네. 90도가 돌면 저 안에 있는 승객들, 그죠? 희생자, 예. 그다음에 화물, 그다음에 뻘, 네. 유품이 네. 뒤범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뒤범벅이 되면 찾기가 더 어렵고 네. 또 지금 저 상태에서 잠수사들 작업했기 때문에 저 상태에 어딘가 지금 희생자들이 끼어 있을 확률이 제일 네. 높습니다. 미수습자들이요. 예, 미수습자들. 예. 제가 경험에 의하면 네. 어딘가 끼어 있고 바닥에는 없습니다. 근데 끼어 있는 것을 돌려버리면 네. 이게 다시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그 묻히면 더 힘들죠, 찾기가. 네. 이 절단할 것인지 절단을 안 할 것인지 의견이 아니, 참 많이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결정도 안 됐고 많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예, 제 개인 생각이다 이겁니다. 예.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사실 수습을 먼저 해달라 이런 네. 의견인데 이런 게 선체를 절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수습자 수습이 절단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예. 절단해서 뒤집어 놓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예, 네. 더 상황이. 뻘하고 예. 왜 희생자가 3년에서 20일 모자라는 기간 동안 물에 네,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많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훼손된 상태에서 뒤집으면 더 훼손된다 이겁니다. 네. 자, 회수부에서는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절충점을 찾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전문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고 계신 상황인 걸로 보여요. 네, 그런 입장을 반영할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세월호를 목포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렇게 실려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제 자연 배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네. 자연 배수를 시키고 이동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잔존유가 밖으로 흘러나오면 안 됩니다. 잔존유 흘러나오는 것을 완전히 조치를 하고 네. 두 번째는 고박을 해야 됩니다. 아, 고박이라는 고박이요? 것은 세월호와 반잠수식 선박이 일치가 되도록 줄을 묶는 네. 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을 좀 당겨봤는데 뭔가 특별한 게 좀 보이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향타가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고요. 예.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추진축. 네. 그다음에 맨 밑에 걸 킬이라고 합니다. 킬.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킬. 저게 배 정중앙 밑이거든요. 네. 이상이 없고 지금 보이는 육안으로는 전혀 외관상 네. 어떠한 충돌이나 부딪힘 현상이나 외력에 대한 현상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상단 쪽 화면 네. 상단 쪽이 네. 선수, 네. 하단 쪽이 선미가 되겠고요. 네. 지금 반잠수식 선박 왼쪽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배는 저것은 세월호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는 음. 기름이나 오수를 받아내는
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향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예, 설명을 한쪽으로, 해주셨는데 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저게 사고 원인 분석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방향타를 일시에 많이 써서 회전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쏠리고 네. 예, 원심력에 의해서 배가 많이 기울여서 네. 화물이 고박이 안 된 상태에서 쏠려서 배가 전복됐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방향타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방향타 같은 것은 인양하고 나서도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후에는 이제 반잠수선에 단단히 고정을 한 후에 예.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28일에서 29일쯤이 예상이 예. 되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기름 새는 작업만 막으면 예. 바로 고박에 들어가고요. 네. 기름 새는 것 막으면서도 고박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고박은 아마 오늘 정도부터 지금 될 건데 네. 고박 기름 새는 것 기름 다 제거하고 네. 고박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고박은 고박하면서 기름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오늘 정도나 내일 정도까지 기름 새는 걸 막으면 네. 배는 굳이 외항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음. 예, 목포 신항으로 가면 됩니다. 네. 예. 자, 목포로 갈 때 시속이 4에서 5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어느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시속 8에서 10km인데요. 네. 시속으로 키로수로 따지면 지금 87km지 않습니까? 목포 네. 신항까지 네. 한 10시간 걸리는데 이 목포 수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배가 많이 다니는데 잘 협수로가 화원반도하고 달리도 사이 여기 수로 폭이 550m입니다. 네. 이 수로가 아주 좁은데 이 수로는 주간 중에 통과할 것이고 또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은 네. 예인선들이 옆에 많이 붙습니다. 예인선들이 옆에 붙어서 보조를 해주고 네. 두 번째는 주간 중에 통과할 것이고 여기는 목포 신항 여기를 매일 들락거리는 도선사들이 있습니다. 아, 이 도선사들은 이거 밤에 눈 감고도 다니는 데입니다. 그래서 도선사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이나 네. 또 목포 신항에 도착해서 화물을 옮기지 않습니까? 네네. 세월호를 육상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은 조선소에서 밥 먹듯이 하는 작업입니다. 예. 저런 작업은 쉬운 작업이고 이제는 어려운 작업은 없고 네. 단 시간과의 싸움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상에 떠 있는 세월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 자, 어젯밤에 완전히 바다 위로 떠올랐고요. 지금 네. 그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많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선체 내부뿐만 아니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가 인양된 지점의 그곳에 수색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해수부의 계획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해수부 계획은 하여튼 굉장히 중점적으로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하는데 지금 그 세월호가 최초에 침몰해 있었던 그 위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치에 가로 200, 세로 160m의 펜스를 쳐놨었습니다. 네. 이게 세월호를 인양할 당시에 혹시 실종자 또는 유품이 손실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펜스를 쳤는데 네. 네. 이 펜스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화물도 많이 떨어졌고 네. 특히 램프를 제거하면서 화물이 일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탐색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탐색을 했습니다. 네. 네. 하나는 이 구역을 바둑판식으로 잘라서 한 구역 한 구역 한 구역 탐색을 하고 네. 탐색할 때는 계속 그 잠수사가 헬멧에 카메라와 라이트를 붙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바둑판 안에도 무거운 물체를 갖다 놓고 1m씩 돌면서 네. 시야가 보이는 만큼씩 줄을 돌면서 계속 원을 그리면서 원형 탐색과 바둑판식 탐색을 병행해서
2번 내지 3번 하면은 그늘진 구역, 섀도우 존 없이 다 수색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잠수사들이 이제 해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된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사 당시에 민간 잠수사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그 수색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다시 그분들의 얘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악몽에 시달린다. 예, 트라우마에 고통스럽다. 시달린다. 예,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1993년도에 서해 페리오 때 292명의 희생자를 전부 다 수습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수습을 하고 한 3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예, 네. 그게 계속 꿈에도 나타납니다. 당시 상황이요. 예, 상황이. 그리고 그 물속에서 그 희생당하신 분들, 예. 이렇게 저희는 그때 인양할 때 유가족들이 가슴 아플까 싶어서 다 세수를 시켰습니다. 물속에서. 그니 그게 계속 아하. 네네. 더 이상 생각하면 또 네. 이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생존하신 분들의 상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전문 병원에 예.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보상비 네. 이런 걸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분들, 그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도 다 정부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네. 뭐 고엽제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도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네. 이런 분들도 국가가 다 마지막까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 게 네. 저의 생각이고 네. 국가가 그러기 때문에 존재한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세월호가 3년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뭐 어떻게 처방하겠다 해놓고 또 지나고 똑같은데 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규정과 또는 제도를 바꿔서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네.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의 왼쪽은요. 그 인양 현장 근처에 있는 동거차도에서 본 현장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헬기에서 보고 있는 세월호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뻘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고 하얗던 선체가 검게 모습을 바꿨습니다. 네. 저희가 미수습자 그리고 생존자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아까 그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선체가 이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근거로 봐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세월호 원인 규명에는 중요한 게 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평형수. 그다음 세 번째는 외상. 네. 외부의 어떠한 충격. 네. 네 번째 지금 그 프로펠러 즉 추진기에 이상이 있는지 네. 방향타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세월호를 인양했으니까 보고 그다음 이제 세월호 외적인 요소로는 그날 출항하게 된 근거 기상이 불량했는데 그다음 출항을 허가한 그 부서 네. 그다음 세월호를 개조했는데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원인은 100%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세월호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현장 네. 연결해서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네. 미수습자들이 부디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네.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